자위대의 최근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위대에서는 각종 훈련들을 진행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반도 유사 사태를 염두에 둔 훈련으로 보이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NHK는 일본 자위대가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일본인을 구출하는 훈련을 언론에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외에서 테러, 폭동 등에 휘말려 위험에 처한 일본인을 구출하는 훈련이라는 것인데요. 2015년 안전보장 관련법 제정으로 해외에서 일본인을 구출하거나 운송로를 확보할 때 자위대의 무력 사용이 가능하지만 훈련에서는 폭도들에게 사격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위대는 해외에 일본인 학교가 폭도들에게 둘러싸여 교내에 있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상황을 상정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소총 등으로 무장한 자위대원들이 경장갑 차량에 탄 채 지향성 음량 무기를 써서 학교 주변 폭도들을 내쫓고 교내로 진입했습니다. 이어 교내에 있던 일본인 교사와 학생들을 차량에 태우고 가까운 비행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자위대 관계자는 제외 일본인들을 안심할 수 있게 하려는 훈련이라며 주변국의 눈치를 살폈지만 국내 언론에서는 한반도나 대만 등의 전쟁이나 재해 등 긴급 상황이 벌어지는 사태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 자위대의 훈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4월부터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를 꿈꾸고 있어서 그런지 최근 들어 자위대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에서는 미국과 함께하는 대규모 지휘소 연습이 진행 중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구마모토 현에 있는 겐군 주둔지에서 육상 자위대와 미군의 공동 지휘소 연습인 야마사쿠라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육상 자위대 서부 방명대 사령관은 이번 연습 시작에 앞서 훈시를 통해 자유롭게 열린 인도 태평양 지역의 실현을 위한 공동 작전 능력 향상은 기묘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자위대원 약 4,000명과 미군 1,0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연습에서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자위대 능력 향상으로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한반도를 쳐들어와 식민지화시킨 역사가 있습니다.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가 된다면 가장 긴장되는 것은 한국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여준 불매운동의 단결력은 이런 역사를 반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낸 성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일본 기업들의 2차 공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패션 자파의 경우 패스트 리테일링과 롯데쇼핑이 함께 운영하던 유니클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명동 중앙점이 문을 닫은 바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철수가 머지 않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다른 업계의 경우 상황이 좀 다릅니다. 코로나로 느슨해진 불매운동 기류와 보상 소비 심리를 이용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습니다. 불매운동 초기 가장 먼저 타겟이 되었던 일본산 제품들이 불매운동이 벌어졌던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하면 급증세입니다. 관세청과 주류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일본산 맥주 수입액은 37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73.7% 증가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30만 8천 달러로 지난해 동월보다 38.1% 늘었고 9월 34만 7천 달러는 57.8배 늘었습니다. 물론 지난해 거의 일본산 맥주 수입이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수입량이 약간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873%나 증가했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주류업계는 불매운동이 느슨해진 상황에서 판촉 행사가 공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판매량이 느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눈치를 보느라 판촉 행사를 자제해왔는데 2달 전부터 일본 맥주를 저렴하게 파는 행사가 생긴 것입니다. 소비자는 할인 행사를 하면 구매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심리를 노려 일본산 맥주 공급업체는 편의점과 대형마트의 공급 가격을 낮추는 등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불매운동 전 국내에서 수입 맥주 시장 1위를 기록한 아사히 맥주의 경우 4캔을 만원에 파는 할인 행사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올해 주세법이 개정되며 수입 맥주를 제치고 날개를 달은 국내 맥주들은 다양한 수제 맥주까지 내놓으며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기존 종가세에서 제조사의 세금 부과 부담이 줄어드는 종량제를 택하고 음식 가격이 맥주 가격보다 높을 경우 배달이 허용되는 등 손쉽게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것입니다. 골목대장, 흥청망청, 곰표, 한강,
경복궁, 남산, 광화문, 제주 맥주 등 다양한 맥주들로 고객들에게 다가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4캔에 만원짜리 행사로 일본 업체들이 가격으로 밀고 들어오니 어렵게 개발해낸 다양한 맥주들이 다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이 연말 공격적인 마케팅 공세로 본격적인 판매 반등을 노린다는 계획을 세워 올 들어 넉 달 연속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국내에서 팔린 일본계 브랜드 승용차 신규 등록은 1987대로 전달 동기 대비 14.5% 증가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4개월 연속 증가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 일본 불매운동 이후 13개월 만인 지난 8월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뒤 8월 1413대, 9월 1458대, 10월 1735대, 11월 1987대로 점점 판매가 늘어났습니다. 브랜드별로 따져보면 렉서스는 지난 10월부터 회복세에 접어들었는데 특히 렉서스 ES 300H는 11월 648대를 판매해 베스트셀링카 5위에 올랐습니다. 토요타 또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타의 이달 판매량은 지난 6월에 최대 판매 기록 이후 올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심지어 철수 예정인 닛산 자동차보다 더 적게 팔리며 동반 철수설에 무게가 실리던 혼다조차 올해 7월 128대, 8월 241대에서 9월 244대, 10월 311대, 11월 413대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혼다는 4개월 연속으로 판매가 많아진 데다 이달 올해 최다 판매량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일본 자동차 역시 가격 마케팅으로 승부를 보고 있는데요. 브랜드들은 연말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판매 회복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렉서스는 금융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S300H, NX300H, UX250H 모델을 대상으로 초기 선수금만 내면 12월간 월 10만원대 이자를 내고 그 후 24개월간 원금을 상환토록 하는 어메이징 파이낸셜을 운영합니다. 토요타 또한 구매 고객이 3년 내에 차량 운행 중 타인에 의한 차대차 사고 시 차량 구매 가격의 30% 이상 수리 비용이 나오면 새 차로 교환해주는 토요타 신차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0개월 할부나 저금리, 유류비 최대 315만원 지원 정책까지 밀고 있어 일본 브랜드들은 가격 경쟁력으로 대한민국의 주머니를 털어가겠다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위대 훈련을 강화하며 전쟁 가능한 국가를 노리고 대한민국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는 일본 기업들. 하지만 지금 일본은 한국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자위대를 보내달라고 비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도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감염자가 급증했던 오사카의 중증 환자 수는 현재 도쿄의 2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코로나 중증 환자 전용 병원을 열 예정이지만 필요한 간호사는 아직 절반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홋카이도에서도 재파견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자위대 의료지원팀은 전국에서 재파견 의료팀 등과 협력해 오는 21일까지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좀 깎아서 맥주 좀 팔아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고투 트래블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고 있는 터라 일본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추가 경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가계에서 결정되는 추가 경제 대책은 민간 투자를 포함해 사업비 규모 73조 6천억엔, 약 766조 8,458억원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코로나도 못 잡고 자국의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에 집착하는 일본 정부, 앞길이 막막합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유니클로는 한국에서 결국 물러날 채비를 갖추는 모양새인데 맥주와 자동차는 가격 마케팅으로 싸게 팔면서 꺼질 줄만 알았던 불씨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워낙 판매가 저조했던 터라 판매의 급증세가 높아 보이는데요. 일본에서는 불매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강제 노동기업의 현금화 조치를 시행할 때를 대비해 온갖 선택지를 놓고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금화 조치가 이뤄진다면 다시 한번 양국의 갈등이 극에 달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 습관이 필요한 때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 황비용부터 시작해 많은 무협 영화에서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중국에서 인기를 모은 조문탁이라는 중국의 한 배우가 중국의 프로그램에 나와 모든 무술의 기원은 중국 무술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권도를 꼭 집어 태권도의 전신은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의 처조우가 된다면서 듣도 보도 못한 중국 무술을 언급했습니다. 중국이 태권도의 기원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여튼 입만 열면 여기저기서 한국 거 가져다가 자기들 것이라고 우겨대는 통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중국 무술 깨기로 유명한 격투선수 쉬쇼우동은 처조우가 태권도의 기원이라는 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문탁, 너는 그냥 중국 품새 무술 배우일 뿐이다. 태권도는 아무리 못해도 올림픽 정식 종목이다. 태권도는 한국 거다. 검색해봐라. 거기에 다 써있다. 태권도의 시초는 한국이라고. 조문탁, 당신의 이론대로 본다면 세계의 모든 격투 기술은 모두 중국 것이어야지. 세계의 기원도 중국이어야 하고 백인, 흑인, 인디안도 중국인이어야 하잖아.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당신 하는 소리가 굉장히 불쾌했어. 어느 나라든 본인들의 정수가 담긴 무술이 있는데 당신은 무슨 근거로 모두 중국 것이라고 하는 거야. 국가 인류 대형 프로그램에서 태권도가 중국 것이라고 하다니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부를 떨어도 정도가 있지. 당신의 그 말은 당신의 무지함과 멍청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하나만 물어보자. 왜 아직도 중국 무술은 이 모양일까? 알려주세요. 연기할 거면 연기나 해. 헛소리 하지 말고. 너무 쪽팔린다. 이건 중국인 망신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말한 중국 격투기 선수 쉬쇼우동은 실제로 이종 격투기로 중국의 무술 고수들을 때려잡으며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7년 초 자신의 웨이보와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국 권법 따위는 명성만 높을 뿐 실전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술이라고 대놓고 비난하며 중국 무술의 허상을 무참히 깨부숩니다. 한국과 선진국의 누리꾼들과는 달리 중국인들 상당수가 중국 권법에 국뽕에 빠진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조차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태권도인들조차 더 이상 실전 운운 안 하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풍경인데요. 비상식에 빠진 중국 누리꾼들은 쉬샤오동을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실제로 그는 중국 무술인들과의 대결에서 그들을 무참히 KO시키며 중국 무술의 실전 능력이 전무하고 지나치게 과대 포장되었고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신랄하게 공격합니다. 권법가들의 방송 출연과 홍보 영상은 모두 영화처럼 사전에 합을 맞춰서 제작된 것들이며 중국 내 무술 경기 상당수는 사실상 심판의 승부 조작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원이야 어찌됐던 간에 중국 무술과 태권도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중국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도복을 입은 태권도장 직원들과 태극권 등 중국 전통무술 학원 직원들이 집단 난투극을 벌인 것인데요. 장수한 공안에 따르면 창수시에 위치한 쇼핑몰 완다광창에서 태권도장과 무술학원 직원들의 난투극이 벌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싸우게 된 이유도 참 황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싸웠냐 하면 쇼핑몰에서 영업하던 태권도장과 무술학원 직원들이 홍보 광고물을 뿌리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한마디로 영업으로 경쟁하다 싸우게 된 것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은 현장에서 15명을 붙잡아 공공질서 소란죄로 형사 구류 조치했습니다. 근데 일부 중국 네티즌들이 싸움 장면을 촬영해 웨이보에 올리면서 중국 인터넷에선 어떤 무술이 더 세냐는 논란을 일으켜 화제가 되었습니다. 동영상에서는 태권도 도장 직원들이 무술학원 직원들에게 맞고 바닥에 쓰러진 장면이 나왔고, 이를 근거로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태권도가 실전에서는 전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태권도의 인기는 올림픽 종목이기 때문이라는 태권도 폄훼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은 현장에서 15명을 붙잡아 조사한 결과 형사 구류된 이들 가운데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인들끼리 싸워놓고 태권도가 세다, 중국 무술이 세다,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배운 태권도 선수와 중국 무술가가 붙는다면 누가 이기게 될까요?
그건 상황마다 다릅니다. 태권도 파이터 하온피오 선수의 인터뷰를 들어보자면 모든 격투 스포츠는 강하다. 약한 사람이 약한 것이다. 태권도는 약하지 않다.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고 약한 사람이 진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온피오 선수는 쿵푸를 베이스로 하는 중국의 파이터 구오스시엔 선수와 경기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AFC 엔젤스 파이팅 챔피언십 13회에서 하온피오 선수는 입식 라이트급 경기를 가졌는데요. 태권도, 쿵푸 등 양 국가를 대표하는 종목을 수련한 선수들의 대결이니만큼 이 경기는 중국과 한국 격투기 스포츠 팬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만화 태권브이 주제가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도복을 입고 무대에 들어선 하온표는 태권도가 격투기에서 통하는 운동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 최고의 발차기를 보여주겠다라는 각오에 걸맞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1라운드부터 태권도의 발차기를 보여주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던 하온표 선수는 화려한 발기술로 1라운드 30초를 남겨두고 다운을 얻어냈습니다. 태권도의 매운맛 발차기에 얼굴이 멍이 든 중국 쿵푸 파이터 구오스시엔 선수는 중국의 자존심을 걸고 싸우는 만큼 다시 일어나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장 하온표 선수의 화려한 뒤돌려차기에 앞면을 강타당하고 곧장 나가 떨어지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이나 다운을 당한 구오스시엔 선수, 이쯤 되면 포기할 법도 한데요. 쿵푸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 쉽게 포기할 수 없었는지 다시 한번 일어나 3세범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하온표 선수의 발차기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한번 뒷발차기로 쓰러뜨리고 승리를 예감한 듯 포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라운드 2분 37초 KO승을 따냈습니다. 일방적인 완승이었습니다. 정말 이 경기를 보면 태권도의 무서운 위력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태권도는 전 세계에 그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올해야 코로나로 인해 모든 태권도 대회가 취소되다시피 했지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해가 갈수록 많은 수의 인원이 참가해 183개국의 각국 각 체급에 한 명만 참가하는 선수도 1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대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K-팝이다, K-푸드다 여러가지 한류 문화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지만 누가 뭐래도 원조 한류는 태권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해외에서의 태권도 열풍의 본격적인 시작은 197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이전에는 1950년대, 60년대 한국 유학생 및 월남 전후 도미한 태권도 지도자들이 기반을 닦았으며 1970년대 초 이소룡의 무술 영화들이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인들을 열광시키면서 미국 내에서도 엄청난 무술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에 한국의 무술 사범들의 개인적인 도미 이외에도 한국의 태권도 관련 기관들은 미국의 태권도를 보급할 지도자들을 지명해 파견하기도 했으며 1956년 텍사스를 중심으로 중부 도시에 태권도 열풍에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태권도가 처음으로 올림픽 시범 종목으로 포함되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선